오전 8시. 어지려. 잠을 자던 경희님이 고통스러운 듯 발을 주무릅니다. 오늘 다리가 저려서. 다리가 저려 긴 잠을 못 잔 지 오래. 아이고,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 이거. 이게 났더니 손목이 나갈라 그래. 아이고 어떡해요. 일단 허리 보호대부터 매는데요. 이거 안 매면은 못 써요. 못 돌아다녀 아침에. 아이고, 겨우 섰습니다. 지금 쭉 다리 저려. 아직도요? 아우 발 심하게 저리는데. 어떤 날은 몸에서 7개, 8개 나와. 가스가. 여기가 시려서 이걸 붙이면 발바닥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맨날 발바닥에 파스 붙여요. 이게 누가 보면 꾀병 부린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저리고 마비가 오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염증이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 많이 쫓아다녀도 이게 뭔지, 이게 어째서 아픈지. 만성염증은 전신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이라든가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염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장염처럼 어떤 우리 몸의 특정한 장기 위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에요. 특히 만성염증은 수개월, 수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서서히 진행되는 저강도의 염증 반응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뱃살 빼면 아픈 게 덜 할까? 그것 때문에 아픈지, 아픈 것 때문에 찌는 건지. 뱃살을 빼면 다리가 가벼워질까 싶어 밥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대체적으로 밥보다는 남은 반찬을 많이 먹을걸? 밥을 쬐끔 먹는 대신 뜨끈한 국물과 맛있는 반찬으로 배를 채우죠. 이제 시원하니까 해요. 이렇게 누워서. 운동 시간. 이걸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30분 하고요. 이 뭐야? 그리고 이렇게 우습죠? 이렇게. 경혜님이 개발한 뱃살 빼기 운동입니다. 이거 이렇게 양쪽 15번 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안 나가니. 여기를 살짝없이 주물러. 너무 거다 하고. 아유, 먹는겠어요. 나가질 않아 여기. 이상해요? 늘 이렇게 주물러요. 아, 주물러서 없어지면 100번 더 하죠. 새벽 5시. 밤새 뒤척이던 영희님이 일어납니다. 몸살기 때문에 오늘도 잠을 못 잤습니다. 소염 진통제하고 약을 먹고 잤거든요. 몸살 약하고. 거의 1시간, 2시간 그때 뒤척이면서 잔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죠? 아이고, 계속 몸을 두드리네요. 통증을 달고 사는 것 같은데요. 좀 온몸이 좀 묵직하면서 좀 뭐라 그래, 뻐근하면서 쑤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으슬으슬한 그런 통증이 좀 있어요. 결국 약을 먹기 위해 아침을 먹는데요. 억지로 겨우 넘깁니다. 저는 음식이 다 맛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분들, 그게 가장 부러워요. 영희님이 음식 대신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인데요. 거의 음식을 많이 못 먹는 대신 식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약이 잔뜩 들어있는 서랍. 아하, 정말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 몸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막 나 있는데 누가 그 상처를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막 긁는 듯한 다 소염제. 특히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는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손이 다 안 들려져서 못 꺼내게. 설명되지 않는 통증.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에요. 근데 환자는 아파요.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만성염증이고요.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은 이 뇌에서의 신경전달 물질, 교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통증이 여러 부위에 옮겨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골격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통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는 경연님과 영희님. 두 사람이 드디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연님을 만나볼 텐데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결과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궁금해요. 우리가 염증 수치라고 많이 얘기하는 C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증 지표로 알려져 있는 CRP. 이 CRP 수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CRP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0.05 정도 나오는데 경연님의 CRP 수치는 0.05. 만성염증이라 높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CRP가 정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CRP가 모든 질환의 만성염증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아직 100% 하나의 혈액 검사, 하나의 수치, 하나의 검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CRP로 만성염증의 유무를 진단 내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강도의 염증이기 때문에 혈액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어떤 수치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병원 가서 나 염증 수치 검사할래요. CRP가 괜찮네? 그럼 나는 염증 아니네라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장 비만, 과다한 인슐린, 일부의 CRP, LDL 콜레스테롤의 높은 점, 허리 둘레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분이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 질병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진단서에 보니까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상지질증 약도 드시고 있어요. 경연님은 대사증후군인데요.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혈당, 콜레스테롤 등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염증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이 바로 염증 공장이에요. 지방도 염증이라고요? 여기서 염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연님의 복부 CT. 보통 사람들은 보통 100이요? 얼마나 세요 보니? 176인가? 네. 만성염증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이 복부 비만, 지방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대단합니다. 복부 비만은 그냥 만성염증이다. 뱃살은 그냥 염증 폭탄이다.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면역세포가 보기에는 이물질이에요. 네, 그러면 이물질이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산소나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방 조직은 지방 세포 외에도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는데 비만인의 지방 조직에서는 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염증 물질은 신진대사를 방해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밥을 거의 안 먹고 국물과 반찬만 먹는 경혜님이 복부 비만인 이유는 뭘까요? 근데도 안 빠져. 나가질 않아 여기. 다음 중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1번 밥, 2번 미역, 3번 배추, 4번 무. 미역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함정이.
밥량이 적다고 해서 네. 칼로리가 적거나 열량이 적거나 탄수화물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밥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제가 국물을 워낙 좋아해서 꼭 국을 한 그릇씩 먹고 안 먹고 살찌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실제로 국물이 갖고 있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짬뽕에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는 거. 국물은 조미료와 그리고 많은 첨가당 그리고 발효돼서 나오는 당들이 많은 실제로는 설탕물입니다. 야식으로 뭐 드시는 건 없으세요? 주로 배추쌈, 배추쌈을 뭐에 싸 먹어요? 쌈장이나 쌈장이 열량이 엄청 높아요. 네, 좀 짜긴 해요. 우리 김경애님 다리가 왜 붓는지 저는 영상으로 확인했는데요. 김치를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요. 김치는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과도하게 밥하고 김치만 먹는 습관은 과도한 나트륨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짜게 먹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겠네요. 이번엔 소염 진통제를 달고 사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희님입니다. 네, 서영희님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볼까요? 혈당도 괜찮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식사를 별로 안 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찌고 배가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중성지방 수치는 권장 수치 150보다 높은 234.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는 간 효소 수치 정상 41보다 높은 45가 나왔어요. 내장 지방이 100가지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영희님 숫자가 얼마 나왔죠? 97점. 꽉 채운 100이에요. 피하 지방은 정상보다 훨씬 많아요. 피 검사도 정상으로 나오고 마치 꾀병처럼 다 아픈데 의사들은 괜찮다고. 그 염증이 뭔지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그 병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영상만 봐가지고 제가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드시는 게 진짜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먹는 거에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영희님은 아침 식사 안 하세요? 저는 거의 안 먹는.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네, 안 들어가요. 1kg가 또 늘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는 영희님. 그런데도 살이 찌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혹시 나의 식사 습관 중에 우리 제작진한테도 알리지 않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망설이던 영희님이 말문을 엽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집안일을 한다거나 음식을 나와서 먹는데요.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하루 종일 굶었다가 저녁에 좀 제 먹는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개워내거나 토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강제로 개어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도리어 더 안 먹으려고 제가 음식을 피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았던 모습. 영희님은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먹고 다시 굶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식이 섭취 장애가 폭식증이고 하나는 거식증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 염증의 작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우울증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먹는 거를 부정하거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시는 거 좀 한번 볼까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내 몸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또 다른 염증이 시작이 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무서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밥 대신 먹었던 건강기능식품들.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 몸에 염증을 잡으려고 했던 건강기능식품들이 내 몸에 염증에 불을 지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솔전하면서 하나씩 빼보자. 하실 수 있죠? 네, 해볼까요? 네. 믿어요? 염증아 나가라. 염증아
나가라. 천안의 귀하신 몸 경혜님. 오, 멋있어요. 좋다. 바람 쐬네. 벌 뒤지겠네. 엄청 춥네. 왜 자꾸 찔뚝거려줘. 경혜님은 종종 걸음으로 다리만 움직이던 자세를 교정받았죠. 아파. 보폭도 넓어지고 걷는 자세가 한눈에 봐도 확 좋아졌습니다. 항염 올림픽 운동도 열심히신데요. 같이 좀 해보셔요. 예? 이거 아니요. 그냥 저 따라서면 돼. 좋아요 몸에. 염증아 나가라. 좋은 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아시죠? 염증아 나가라. 지야 물러가라. 경희님도 몸의 변화를 실감 중이라는데요. 이게 없었어. 이렇게 생겼었는데 웬일이야 내 바지가 다 내려가고. 발이 저려서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요즘은 어떠세요? 이게 발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어요. 여기도 항상 뭐 9만 마리 메고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와서 엄마가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16일 동안 솔루션을 실천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의 세심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모두 16일간의 프로젝트를 즐겁게 마칠 수가 있었죠. (16일간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다시 만난 참여자들. 이유 없이 아픈 몸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소염 진통제를 달고 살던 영희님. 아니 눈빛이 바뀌셨어요. 일단 안 네. 아프니까. 안 아파요? 아니, 안 아프다니요? 한 번도 병원을 안 갔어요. 손가락 마디나 이런 데 있던 염증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소염 진통제를 지금 솔루션 시작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지금 끊은 상태예요. 통증도 정말 많이, 제가 안 믿길 정도로 많이 없어지고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 약도 지금 안 먹고 잔 지 한 3, 4일 됐어요. 맨 처음 오셨을 때 137. 오늘 검사했는데 110 나왔어요. ESR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을 보는 적혈구 침강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시작하기 전에 20, 이번에 10. 와. 이렇게 작은 시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부 CT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몸무게는 크게 변동은 없거든요. 네. 근데 옷을 입으면 네. 예전에 입지 못했던 옷이 맞아요. 잠겨요? 네. 아, 그게 100점 다이어트예요, 사실은. 박수 칠 준비 되셨어요? 75. 우와. 97제곱센티였던 내장 지방 면적이 75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증상들이 거의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라 제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증상들이 하나둘 없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내로 다시 거듭나고 싶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반갑습니다.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느낌에. 자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발을 주무르다 보니까 발이 엄청 붓기가 쭉 빠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피 검사. 피 검사 중에서 염증 관련된 거. 지난번에는 31, 이번에는 18. 많이 내려갔네요. 네. 고혈압 네. 127. 정상 수준이에요. 정상이에요. 내장 지방이 염증 공장이라 불리는 복부 지방도 줄었을까요? 100, 오, 기억이 좀. 내장 지방 얼마 나왔어요? 167, 네. 그다음에 피하 지방은 194. 아유, 축하드려요. 염증의 공장이 어디다? 비만 세포다. 그 염증하고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리 저림도 그렇고요. 발목 통증이요.
났고요. 그리고 고혈압하고 불면증이요. 이것도 당뇨도 혈압하고 같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것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없어지니까 저 생각에는 한 달 정도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시청자가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아픈데요?